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이제 늦은 시간을 맞이해서 이제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늦은 밤 내일을 위해서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죠. 많이 쓰여가지고 지금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하니까 글로벌 증시의 눈은 미국의 연방준비 제도로 향하고 있어요. 현재 전쟁 현실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증시가 이제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또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지 다들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NH투자증권에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한 2,540에서 2,700포인트 정도로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2,600에서 2,720선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일 마켓 포인트에 보니까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보다 2.47% 하락해가지고 2,676.76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속에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선에 근접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거죠.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지수의 약세는 오히려 맞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스틱,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날 한 화상 행사 연설에서 연준은 러시아의 침공이 세계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침공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일단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역시 노동시장이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높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전제로 해가지고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하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상화의 근거를 바꾸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여전하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니까 올해 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6.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난 1982년 2월 이후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래서 PCE 물가가 연준이 통화정책에 참고하는 지표인데 하여튼 개인 소비 지출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다 보면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신흥국 주식시장이 이런 리스크에 더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변동성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도 가공무역 중심인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확대되는 종목은 거의 없다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조언이 나오고 있고, 다음 달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 후보들이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과감한 그런 재정 지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겠고, 의류나 유통, 음식료 등 내수 분야를 상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코로나 19의 엔데믹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같이 원가 부담을 전이할 수 있는 업종도 눈여겨볼만 하고요. 하여튼 원가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진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 선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가공업체들이 원재료 상승 부담이 가중되는 구간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1일 날 한국의 수출입 지표 지수가 발표되고요. 2일 날은 미국의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 발표되고 3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을 해요. 4일에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발표되고요.
5일에는 중국의 연례 그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최된다. 개막식인 5일에는 그 리커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랑 예산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양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같이 그 정부 주도의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지 않더라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민간 부분의 숨통을 뭔가 틔워주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번 주목할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일단 코스피는 우리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이렇게 다 흘러갔죠. 1% 정도 이제 상승을 해서 흘러갔고 보니까 그 유럽하고 유럽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영국이 3.9%, 프랑스 3.5%, 그 독일이 3.67% 상승했고 미국도 다우가 2.5나 나스닥 1.6 그리고 S&P가 한 2.2% 정도 이제 상승을 했죠. 흐름 자체는 아주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한 1.57% 정도 이제 상승을 했죠. 1.57%. 월요일이 이제 중요합니다. 월요일 지나서 이제 화요일 날은 과연 필라델피아 지수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한번 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좀 빠졌습니다. 0.69% 정도 빠져서 1.970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1.9대입니다. 1.9대. 여기에서 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도 보니까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다우가 한 2.57%, S&P 2.29, 나스닥 1.59, 그리고 러셀이 2.22%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많이 올랐더라고. 4.3, 프랑스 4.1, 그리고 영국 4.8, 유로 4.3, 이탈리아 3.9. 하여튼 유럽은 4% 정도 선물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올라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전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좀 궁금해지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71,900원으로 마무리됐어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가 고비야. 다음 주가 이제 72,000원을 돌파해가지고 과연 74,000원에서 75,000원까지 가야 하는데 상당히 좀 버겁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버거워요. 한 2,3,000원에서 놀지 않겠나 뭐 보고 있습니다. 72,3,000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원한 슈팅의 흐름은 약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66,100원인데 지금 보니까 68,000원 정도 거기서 놀 것 같아요. 68,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7만원까지 가기에는 3월 초까지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3월달까지는 상당히 뭐 비리비리하게 흘러가지 않겠나 봐요. 굉장히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지금 이렇게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기대하지 마라. 큰 기대는 아직까지는 금물이다. 금물이고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그 전쟁 상황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아직까지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관망을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우크라이나발 변동성이 상당히 있어요. 한때 있고 그리고 금리가 과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금리가 아시다시피 0.5%가 오를지 0.2% 오를지 그리고 좀 더 또 늦춰줄지 아니면은 빨리 금리 인상을 할지 그래서 상당히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그래서 파월의 입에 다들 초점이 가 있어. 파월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들 지금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파월 제가 볼 때는 그 푸틴보다도 파월이 더 겁나는 사람 같아요. 파월이 우리 살인마 푸틴보다도 파월이 더 무섭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코스피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 미국 주식이 오르면은 코스피도 시원하게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계속 떨어지고 횡보하고 박스 피해서 놀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짜증을 내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는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기업들도 보면은 계속 횡령이나 하고 안 좋은 그런 범죄 행위들 일으키니까 그냥 애꿎게 그냥 우리 소액 주주들 피해나 보고 있고 무고한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하지만은 금융당국에서는 제대로 칼질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다들 미국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쉽죠. 하여튼 다음 주도 그렇게 썩 뭐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 상승 흐름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여러분들 그냥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늦은 밤인데 편히 쉬시고 내일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에 뵐게요.